2019년 12월 27일 신문 기사를 하나 바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박종인 씨의 자료는 제가 감사하게 받아보는 아주 감사한 소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신문은 2019년 12월 17일자인데요. 제목은 조선 요업 산업은 완전히 몰락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아래에 나타난 이 사진은 조선 관요라 그래요. 조선 관요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가마터 복원 현장이라고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멸시풍조와 영리 행위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로 완전히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조선 관요에서 근무한 사기장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는 물론 영업할 권리도 박탈된 기술자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3대 자기 기술국 조선. 기술자인 사기장들은 집단 아사할 정도로 의무밖에 없어. 조선 정부는 이들에게 일체 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구한말 러시아 보고서에 한국이 일본에 기술을 전수했다고 상상할 수 없다.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명품 수입해서 사용한다. 최고 기술을 내다버린 참혹한 결과이다. 오늘 제가 신문 읽기 할 때도 봤지만은 의료 산업에 있어서도 규제 때문에 일본에서는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라는 걸 제가 받는 게 또 오버랩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 백자는 고려 청자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이다. 쭉 내려오겠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대로 러시아 제국이 만든 보고서에는 일본이 한국인들로부터 자기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경기도 분원에서 굶어 죽은 도공이 39명이나 됩니다. 명나라 베트남과 함께 첨단 백자 원천 기술 보유국인 조선에서 그 제조 기술자들은 집단 아사했고 기술은 몰락했고, 그 결과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일제 그릇을 수입했었다는 모순된 이야기다. 조선 도공들의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직업 선택권이 없던 도공들, 자기 제작은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안정적인 자기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했다. 그래서 관요에서 그릇을 만드는 사기장은 세습직이었다. 1542년 편찬된 법령집 대전 후속록은 사기장은 그 업을 대대로 세습한다고 규정했다. 숙종 때는 아예 관요 주변에 마을을 만들고 전속 장인들로 관요를 운영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세습 장인이었다는 뜻이다. 이들은 가마를 뗄 나무를 찾아 경기도 광주 경내를 이동하며 가마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다. 320군데가 넘게 발굴된 광주시 가마터 주변에는 사기장들과 그 가족들로 큰 마을을 이루곤 했다. 굶어 죽은 도공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1697년 광주 관요에서 올라온 보고는 이러했다. 이들은 원래 농업이나 상업으로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어 지난해 개인적으로 그릇을 굽지 못하여 본무농상 자생지도
이거는 차라고 읽기도 하고 저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차실상년 4번 지리 모두 굶주리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계를 꾸릴 그 어떤 방도도 금지된 이들 가운데 굶어 죽은 자는 39명이었고 병들고 굶주려 떠나는 자 또한 많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잠깐만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에 이르는 전문 직업인이 한꺼번에 아사했다. 금지된 영리행위, 기술의 실종,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검소했던 영조는 그래도 그나마 조선에서는 괜찮은 임금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기교와 사치 폐단을 막고 장인들의 일을 덜 수 있도록 장식이 달린 부채 제작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게 아니라 개인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치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었어야 되는 건데 영조는 기술자들을 생각한다고 치면서 그런 사치 폐단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니까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같은 정책을 이어받았다. 괴약에 생긴 그릇을 비밀히 만드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라.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기술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위선적인 윤리와 법이었다. 기술 방치의 참혹한 결과 첨단 자기 제조술 보유국이 그 기술자와 생산품을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을 비롯한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었던 그 전쟁 자금 역시 조선의 은재련술을 일본에서 잘 발달시켜 가지고 그 수익으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죠. 시마즈 요시히로 부대는 가는 곳마다 조선 사기장을 대거 납치해 끌고 갔다. 이들이 휩쓴 지역은 영남과 호남, 충청, 함경, 강원도로 관요가 있는 경기도, 광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쭉 내려오다가요. 이삼평 이야기 나오죠. 심수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직 일본에서 이 후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장인은 100가지 제조 기술이 극히 어두운데 특히나 사기장이 심해 외국 제품에 밀려 폐업하기 일수다. 그러니 일본 장인 2명을 고용해 배우려 하니 허가를 바란다. 막말로 게임이 끝난 것이다. 예.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되는 수준에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이죠. 1881년 조사 시찰단 단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젊은 관료 어윤중이 고종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일본에 딴 뜻이 있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북왕의 길을 얻어 행하게 되면 저들은 감히 다른 뜻을 품지 못할 것이다. 이웃나라의 강함은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다. 훗날 고종은 그 강해진 이웃나라 일본 그릇회사 노리다케에 대한제국 오얏꽃 문양을 넣은 탕기를 주문해 사용했다. 첨단 요업기술국의 철저한 몰락이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는 어떨까요? 이 신문기사와 첨부해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그냥 기사 쪼가리들을 같이 덧붙여 놨네요. 원자력 고급 인력들 해외 유출 심각하다. 지금도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 기술을 세일즈하고 국내에 있는 원전은 없애고 있죠. 판도라라는 영화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핵 전략 자산 가능성을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적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과정 진학생 줄어드는데 해외 박사과정
한인 64%가 한국에는 안 돌아간다. 고급 두뇌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하다. 중국 기업들이요. 이때가 기회다. 한국 알짜 중소기업들 인수의 혈안이다. 후계자가 없다. 중소기업 절반이 문 닫을 판이다. 고용 83% 떠맡는 중소기업이 신음한다. 기술 제조 맥이 끊어진다. 반기업 정서 상속세 최저임금 무진장 높이기죠. 후계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연매출 40억 농기계 제조업체 사위가 2년 일하고 힘들다고 포기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상당수도 기업 승계 대신해서 매각한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될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이걸 뒤집어 버린 사람입니다. 또는 이걸 장려했는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기술 인재를 키웠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시 그 체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배우자 선호 직업 공무원 1위다. 교사 남편 3위다. 남편은 공무원과 공사에 일해야 된다. 아내도 공무원과 공사에 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면은 생산물은 누가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내가 원하지 않고 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금은 누가 냅니까? 연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산 주체들이거든요. 생산자. 인간을 두 분류로 만약에 나눈다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은 생산자와 평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군대와 경찰은 당연히 마이너스 적자 산업입니다.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행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수의 정원은 고스란히 생산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으로 갖고 있는 그 연금, 기다리는 연금조차도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1위 선호도. 남자든 여자든 다 공무원이나 공사에 일합니다. 근데 지금 공기업들 비리 터져 나오고 도덕적인 해이 경영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원전 수리비 7천억 원인가요? 쓰고 다시 쓰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제가 계속 짚어오던 그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박종인 씨의 자료는 제가 소중하게 잘 모으는 자료인데 이걸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과 함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료에 깨진 밥그릇들을 산산조각 난 밥그릇들을 보니까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산업 구조가 부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